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은, 자, 철심에다가 코일을 여러 번 감은 겁니다. 코일을 감아서, 자, 코일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내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 근데 그 안에 있는 철심도 뭐가 돼? 자화가 돼요. 자화가 돼서 센 자기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자,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죠, 그죠? 여기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되겠네. 맞죠? 감아지면 전류가 이렇게 감아지겠네. 자, 여기가 N극이네. 여기 S극이 되겠네. 그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죠? 그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만 뭐가 돼? 자석이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물론 요 안에 철심을 안 넣어도 전자석이 되긴 돼요. 근데 철심을 넣어주면 뭐가 돼? 자기장이 더 세져요. 철심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알겠습니까? 네. 자,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어서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킵니다. 철심을 넣어서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증가시킨 장치를 전자석이라고 하는데,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면 돼. 전류를 세게 하면 자기장도 세져. 전류를 약하게 하면 자기장도 약해져. 맞죠? 그죠?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동기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자기력 하기도 하고 전자기력 하기도 하는데, 전자기력이란 건 뭐냐면 자기장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그 도선이 받는 힘을 우리가 전자기라고 불러요.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N극 있어요. 그죠? 여기 S극 있습니다. 그죠?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맞죠? 네. 자기장 속에서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을 때 이 도선이 뭘 받아? 힘을 받아. 그 받는 힘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전자기력이라고 이렇게 불러. 자, 그럼 전자기력의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자, 오른손을 쫙 펴봐. 폈을 때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 엄지손가락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N극에서 S극 쪽으로 향하게 하면 됩니다. 내 손가락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랬을 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힘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봐봐. 아이씨.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잡아요. 그죠?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 여기 잡아. 그죠? 내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 잡았을 때 내 손바닥이 여기 가르쳐. 아래 가르치지. 그죠? 이쪽이 무슨 방향이라는 거고?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자기장의 방향. 전자기력의 방향이 됩니다. 돼요? 그죠?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잡았을 때 손바닥을 뻗었을 때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둡니다. 방향으로.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자기장 방향이야. 그죠? 그 다음에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힘의 방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을 가리키게 하고 내 손가락을 뻗었을 때 요거는 자기장 방향은 내 손가락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면 됩니다. 전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고 돼요? 네. 이걸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향 잡을 때.
전자기력 방향 잡을 때 첫 번째 N극 S극. 전류가 이건 나오는 겁니다. 위로.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N극 S극. 자, S극. 이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S극, 여기 N극. 전류가 나오는 방향. 네 번째 S극, N극.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자,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무슨 방향? 전류 방향, 나오는 방향 놓고. 자기장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죠? 그지?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겠어? 위쪽 방향 힘을 받지? 그죠? 받는 힘의 방향이 이렇게 위쪽이 됩니다. 자, 2번. 역시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하고 힘의 방향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 전류 방향 이렇게 하니까 힘의 방향, 이 방향 아래쪽으로 힘을 받네. 맞아요. 그죠? 자, 얘는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돼서 들어가니까 힘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네. 그지? 진이야, 그지? 그죠? 자, 여기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가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네.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지. 이렇게 위로 힘을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비교해봐봐. 1번하고 2번을 비교하면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지? 맞잖아, 그제?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의 방향을 반대가 하겠지.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힘의 방향도 되겠어. 180도 반대가 됐지. 아,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할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뭐 한다고? 힘의 방향도 반대가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다음 1번하고 3번 비교해봐요. 1번하고 3번을 비교하면 뭔 방향은 똑같아? 자기장의 방향은 달라. 전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은 같은데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힘의 방향도 뭐가 됐어? 반대가 됐지. 그죠? 그래서 전자기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변하거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변하면 힘의 방향도 어떻게 된다고? 180도 바뀌어요. 근데 마지막에 1번하고 4번 비교해봐요. 자, 전류의 방향도 반대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야. 근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힘의 방향도 180도 바뀌었어. 다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서 또 바뀌었어. 그러니까 원래 힘의 방향 같아 안 같아? 같은 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힘의 방향도 뭐 안 했다? 반대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신단 말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동입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왜 안 돼? 자,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왜 안 돼?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요거 하기 전에 전자기력의 방향을 했으니까 전자기력의 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죠?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도선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요걸 A 경우로 하고 요걸 B 경우하고 C를 경우로 하면 A, B, C 중에서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이 크기가 제일 큰 경우 어느 거야? 힘의 크기가
단의 길이당 받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A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B가 되고요. C가 됩니다. C는 얼마가 됩니까? 0입니다.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면 힘을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장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면 전류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래서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힘의 크기가. 알겠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봐. 자, 이게 전동기의 대표적인 원리인데요. 자기력선이 지금 무슨 극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자기력선이 가고 있는데, 자, 도선의 전류가 그럽니다. 자, 전류가 여기서 오네. 이렇게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전류가 오고 있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힘을 받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 안 받습니까? 요 구간 힘을 안 받습니다. 왜? 나란해요. 그 다음에 요 구간도 힘을 받지 않아요.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힘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오직 힘을 받는 구간은 여기 뭐야?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에 힘을 받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를 A, 우리 책에 A라고 되어 있죠. 요점을.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는데 요 AB 구간에는 힘을 받아요. 그 다음에 CD 구간도 힘을 받아요. BC 구간과 AD 구간은 힘을 안 받아요. 그럼 AB 구간에서 힘을 받는 방향. 자,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고 전류 이렇게 돼 있네. 위쪽으로 힘을 받죠. 그죠? 여기서는 위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그럼 당연히 여긴 전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여기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틀어요. 여기서 이렇게. 틀어진 거에 90도가 이렇게 딱 틀어지면 이 순간에 뭐야? 전류를 끊어. 전류를 끊으면 얘가 이렇게 돌던 관성으로 만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딱 넘어가는 순간 다시 이 부분은 어디를 힘을 받아? 아래로 힘을 받아. 이 밑에 부분은 어디를 힘을 받아? 위로 힘을 받아요. 얘는 아래로 힘을 받고 얘는 다시 위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요. 다시 90도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전류가 끊겨요. 그죠? 그럼 넘어오던 관성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얘는 다시 밑으로 힘을 받고 위로 힘을 받아요. 여기서 계속 뭐야? 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뭐라고?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게 전동기입니다. 그지, 운하야? 운하야, 맞아, 안 맞아? 운하야, 맞아, 안 맞아? 운하야, 저 뒤에 앉아도 된다. 네 특별석 있다. 자, 전자기의 방향 있죠? 여기에. 졌는데, 자, 엄지손가락을 무슨 방향?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 자, 네 손가락을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담을 때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죠.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 힘의 방향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네, 저렇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전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 한다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계속 뭐 한다고? 회전을 하는 겁니다. 전동기죠. 오케이? 그죠? 네, 전동기. 자, 스피커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피커. 얘는 전기 신호를 무슨 신호로? 소리 신호로.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꿔주는지. 다시 말하면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로, 파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원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봐봐. 자, 여기 바깥쪽에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흘리는데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가정합시다.
그죠? 그럼 되면 여기가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N극이 되고 이게 S극이 돼요. 이되죠? 맞죠? 그죠? 예. 코일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잖아, 그지? 그러면 요 코일과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자석 사이에 뭐가 작용해? 힘이 작용해요. 그죠? 힘이 작용하면서 인력과 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연구 자석이 뭐야? 앞으로나 뒤로 이렇게 뒤로 움직여요. 연구 자석이. 여기 있는 연구 자석이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뭐? 진동판을 탕탕탕탕 때리는 겁니다. 그죠? 진동판을 때리니까 진동판이 진동하면서 뭐가 돼? 공기 분자들이 진동을 해야 하네. 공기 분자들이 진동하겠지? 그죠? 그러면서 뭐?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자, 고정된 자석과 진동판이 붙어 있는 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코일이 밀려나거나 끌려가서 진동판이 됩니다. 코일이 마거나 밀려나거나 코일이 밀려나거나 끌려가서 진동판이 만다 진동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스피커 도마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핵자기 공명인상장치와 자기부상열차. 그죠? MRI 장치죠. 그죠? 자,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촘촘하게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뭐야? 전류를 막 흘러요. 흘려 가지고 여기서 뭘 쏴? X선을 쏴요. X선을 쏘면 X선이 자기장 내에서 가 가지고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중수소가 있는데 수소 이온이 있는데 그 수소 이온을 진동하게 만들어서 이게 튕겨 나가게 해요. X선이. 튕겨 나오는 그 각도를 보고 몸 안에 있는 뭐야? 우리 몸 안에 있는 부분을 뭐야? 영상을 재해석해내요. 그래서 몸 안에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아내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용한 또 다른 이제 뇌자도가 있답니다. 자, 두뇌 활동 시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 토로이드. 이건 토로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도넛처럼 생겼어요. 도넛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다 뭘 감아놨어? 도선을 감아놨어요. 촘촘하게. 토카막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촘촘하게 이렇게 감아놨어. 감아 놓으면 어떻게 생기냐면 요 안에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 자기장이 생겨요. 균이라는 원형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요 안에 그래서 핵융합을 하려면 온도가 뭐 10,000도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10,000도 이상까지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없는데 그 물질을 이 토카막 안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전기를 띠고 있거든요. 이온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서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해서 붕 띄워가지고 하는 게 도로이드입니다. 어쨌든 그러겠습니다. 자, 자동차 연료 계기판. 자동차의 연료가 줄어들면 자동차 연료 계기판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합니다. 자, 이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동차 코일 양쪽에서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의 상호작용이 바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전자기력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나요. 나머지 추우시면 이야기하세요. 에어컨 낮춰드릴게요. 불러드릴게요.
자, 해봅시다.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세기는 전류의 뭐에 비례하고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에서 뭐하고 도선에서부터 거리에 전류의 세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만다 반비례합니다. 그죠? 자, 원형 중심에서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뭐 비례하고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무슨 자기장이 만든다?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뭐?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뭐? 무슨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균일한 자기장 만들어지죠. 그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죠? 막대 자석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죠?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막대 자석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 자, 다음.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장을 생각하십시오. 전자석은 자기장의 방향은 바꿀 수 있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바꿀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동기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의 각 부분에 자기력이 작용하여 코일이 회전한다. 그죠? 전류가 흐르면 코일의 각 부분에 자기력이 작용해서 코일이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자, 스피커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진동판이 진동한다. 스피커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진동판이 그렇죠. 딩딩딩딩 하고 떨려요. 그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네. 지난번에 이거 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 113페이지. 했어요. 네. 자, 그러면 14강. 자, 14강입니다. 자, 물질의 자성입니다. 자, 자성, 자기적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기적 성질. 그죠?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자기적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들이 왜 자기적 성질을 띠냐? 그거는 원자 한 개 한 개까지를 원자 단위의 크기로 내려가 봐야 돼요. 원자는 중심에 뭐가 있어? 핵이 있죠. 핵 주변에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죠? 예.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빙 돌아. 그죠? 공전하듯이. 마치 공전하듯이 이렇게 도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 불러? 궤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오, 왜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오네. 자, 도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궤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해봐.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전자가 이렇게 초록색 모양으로 움직인다 하면 전류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죠? 그럼 감아지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생겨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죠? 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궤도 운동에 의해서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궤도 운동에 의해서. 되셨어요? 네,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죠? 전자에서. 자, 그래서 자성인데요. 자, 자석에 강하게 끌리면 강자성, 약하게 끌리면 상자성, 약하게 밀어내면 만다고 반자성에서 자기적 성질은 세 가지가 있어. 강자성, 그지? 상자성, 그지? 뭐 있어? 반자성 있어요. 그지 우나야? 맞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적 성질을 띠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야. 첫 번째 뭐라고? 전자의 무슨 운동? 줄 거, 궤도 운동. 두 번째 뭐야? 스핀 운동입니다. 스핀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 화학할 때 그거 기억납니까?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간다 했잖아.
자, 봐봐. 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를 px 오비탈에 놓고, 아이고, 여기를 py 오비탈에 넣고, 여기 pz 오비탈에 놓으면, 자, 파울리 훈트 규칙에 의해서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떻게 해? 한 개씩 먼저 채워진다 했지, 이렇게. 그죠? 다시 쌍이 채워질 때, 쌍이 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스핀 방향에 서로 반대로 들어간다 했지. 기억나요? 그죠?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 놈에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옆에 있는 전자는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해요.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이렇게 빙 돌아요. 자전하듯이 마치.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스핀 운동이라 불러. 알겠습니까? 원자핵 주비를 이렇게 궤도 운동하면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자기장도 있고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면서 스핀을 돌면서 이렇게 도는 스핀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자기적 성질을 띠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모여서 궤도 운동하면서. 두 번째,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만나고 스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원자들은 물질들은 만나고 자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되시겠습니까? 네.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 때문입니다. 자, 원자가 작은 자석과 같은 자기적 성질을 띠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궤도 운동과 전자 자신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 운동, 스핀 운동 때문에 그래요. 그죠? 궤도 운동과 두 개의 스핀 운동 때문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적 성질을 떼요. 자기적 성질을 띠는데 이런 자기적 성질을 띠는 물체를 크게 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뭐? 줄 거 강자성. 두 번째 뭐라고? 상자성. 세 번째 뭐라고? 반자성이 있어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색깔 화려하다. 알겠습니까? 자, 강자성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에요. 자, 보세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에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기적 성질을 떼요. 아따야.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에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기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근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요 놈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여기 N극 있죠. 여기 S극 있죠. 그래서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이렇게 돼요. 일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무슨 거? N극이 되고 여기 S극이 됩니다. 됐다가 외부 자기장을 뭐 했어? 제거했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어느 정도는 그 자기력선이 남아있어요. 물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면 다시 뭐야? 자기장이 흐트러져. 다들 원자 하나하나 자기장이 흐트러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장이 안 뛰는데 처음에 자기장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자기력이 뭐 했어? 남아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강자성체라고 불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외부 자기장과 방향으로 강하게 작용됩니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가화됩니다. 강하게 자기화됩니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돼요. 그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여기 있네. 철, 니켈트, 코발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철, 니켈, 코발트가 그런 자기장에서 그 다음에 상자성체가 있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외부 자기장의 뭐야?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돼요. 자화되긴 되는데 약하게 자화돼요. 그럼 삐뚤삐뚤하죠. 그죠? 이 자화된 방향에 보시면 약간 삐뚤삐뚤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외부 자기장을 싹 제거하더라. 그럼 다시 언제 그랬어요? 하면서 원래대로 다시 들어와요. 내부 자기장이 전체가 0이 돼버려요. 자기화된 상태가 즉시 사라집니다.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뭐라 불러? 상자성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자성체가 뭐 있어? 알루미늄 종이, 마그네슘 종이,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라는 건 뭐냐면 원자 하나하나가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고?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기 전에는 원자 하나하나가 자기적 성질을 떼어 안 떼어? 안 떼요. 그죠? 원자 내부의 총 자기장이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그죠?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원자 하나하나가 자기적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자기장이 원자 내부의 총 자기장이 0이 되어서 자성이 없어요. 근데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부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어. 제거하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요. 전체 자세가 안 뜁니다. 자,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 있어? 구리, 금, 플라스틱, 물, 수소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네, 그렇답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자성 알아보기 돼 있죠. 누나야, 뒤에 앉아 있으셔도 돼요. 누나야, 사탕 하나 줄까? 어? 어? 왜 이렇게 줘라? 어? 진우야, 진우야, 사탕 하나 줄까? 어? 너도 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데나. 자, 봅시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자성을 알아보기 그 보십시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자석과 반응하는 성질을 알아봅시다. 철, 알루미늄, 구리, 유리막대 등을 각각의 중심에 맞춰 놓고 자, 막대의 한쪽 끝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자, 철막대는 강하게, 유리막대는 알루미늄 막대는 약하게 끌려오고 구리막대는 유리막대는 뭔다? 약하게 밀려나더라. 그래서 얘 뭐? 강자성체, 상자성체. 구리막대하고 유리막대 뭐야? 반자성체. 그죠? 그죠? 자, 과정 1에서 자석이 끌려오는 막대의 한쪽 끝에 자석의 N극을 접촉시켰다가 잠시 후에 떼었습니다. 자, 막대의 다른 쪽 끝을 클립에 가져갑니다. 철 막대에는 클립이 달라붙거나 알루미늄 막대에는 달라붙지 않더라. 철 막대에는 클립이 달라붙습니다. 강자성체니까. 근데 알루미늄 막대에는 달라붙지 않더라. 상자성체라서.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성체의 이용이 있습니다. 자성체를 이용한 거. 자, 강자성체를 이용한 거. 강자성체의 이용. 그 다음에 반자성체의 이용. 그죠? 자, 강자성체. 대표적으로 우리 자석 쓰고 있죠. 그죠? 네오디움 자석이 대표적인 강자성체입니다. 전자석도 있죠. 그죠? 코일 감아가지고 칭칭칭 감아서 가.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거. 강자성체 발라졌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반자성체를 연 거.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 그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죠. 저항이 0이 되면 외부 자기장은 어떻게 돼? 밀어내요. 그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초전도체가 됩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자성체를 이용하게 돼. 요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혹시 본체 뜯어본 적 있습니까?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이런 것 디스크 본 적 있습니까?
본체에서 이거 본 적 있어? 밑에 이게 스핀들 모터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코일 감겨져 있는 거 봤니? 여기에 코일이 조금 한 세 줄 정도 이렇게 감겨져 있어 이렇게. 이게 헤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래트입니다. 플래트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모터가 윙 돌아요. 그럼 헤드가 막 움직이면서 여기에 반려적인 강자성체가 입혀져 있거든요. 그 강자성체가 입혀져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뭐야? 전류가 흐르면서 강자성체들의 뭐야? 배열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의 배열을 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요. 그죠? 이쪽으로 만들든 이쪽으로 만들든 이쪽으로 만들든 이쪽으로 만들든 이렇게 하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시켜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뭐야? 이진법으로 만다고 자기장이 전화가 됩니다. 그죠? 네, 뭐 이쪽으로 돼 있는 걸 뭐 우리 예를 들면 1이라고 놓을게.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 이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0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1이네, 0이네, 1이네, 0이네. 아이고 소리. 우리 자 0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1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이네 이렇게. 그죠? 0, 1, 0, 1, 0,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야 자기장을 나열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어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장을 컴퓨터에다가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63페이지. 자, 거기 115페이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 넘었지? 그지? 400 몇 명 되지? 420? 내가 아침에 보니까 390 몇 명이더라고. 400명 좀 안 되더라고. 근데 오후에 아까 고열 수업할 때 딱 나오니까 400명이지. 그러니까 400명이 정도 됐든 딱 400명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조금 더 생겼겠지. 그래서 몇 명이야?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방역하고 있고 뭐 하고 다니는데 마스크 꼭 쓰시고요. 집에 갔을 때 어, 우리도 저기 뭐야 저기 에탄올 있거든요. 비치해 드릴까요? 잘 안 쓰셔가지고 어? 처음에는 그 코로나 생겼을 때는 막 이렇게 에탄올 주니까 막 손 닦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잘 안 닦으시는데 아직 안 됐어요. 예. 경상남도 가요. 근데 마산 있잖아요. 그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예? 그렇겠죠. 학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학교도 잘 모르겠고 뭐 창원은 뭐 청정 지역이니까 아직까지는. 어, 그래서 저 마산에 한 명 생겼어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생겼는데 생겨가지고 그 광화문군 집회 가가지고 그 하, 그
왜 가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뭐 신념이 있으시겠지만 막 반사기꾼이야, 반사기꾼. 나는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종교는 종교고 정치가 정치인데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 정치하지 왜 목사를 하냐. 참. 안 그래? 그죠? 저거 신도들 다 되고 나와가지고 그 따라 나오는 신도들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목사가 좀 잘못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일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기독교가 요거도 먹지. 그렇지. 그런 이단들 때문에 멀쩡한 기독교들이 요거도 먹어요. 싸잡아져 가지고. 맞죠? 그게 문제야. 내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조심하십시오. 진짜. 그 오늘 TV에 보니까 뭐 어떻게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 증상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빠진대. 빗을 뿜는데 머리가 한 움씩 빠진대 이렇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뚝 눌러가 딱 놓으니까 이게 안 올라와. 각기평처럼 이게 꾹 눌러진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증상이 100가지가 넘는데요. 증상이 100가지가. 그러니까 조심들 하십시오. 아시겠죠? 걸리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짜 0.1%라도 혹시 내가 좀 이상하다 뭐 내가 어디 갔는데 거기가 어떤 놈이 다녀갔거나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음에 보충해 드릴 테니까 오지 마세요. 어, 동성 겹쳤다가 우리 학원 와서 우리 학원 왔다 죽여버립니다. 나 모르지. 전기 파리채 들고 다 찾아갑니다. 전기 파리채 들고. 저기 전봇대에 묶어놓고 전봇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전신주 끊어가지고 나가서 전기 고무 시켜버린다. 알겠니?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는 게 장땡입니다. 약 나올 때까지 저기 면역제 나올 때까지는 예방약 나올 때까지 조심하십시오.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 주변에 엄마나 이모나 삼촌이나 뭐 고모나 옆집 아줌마가 어디 광화문 간다 그러면 가서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라. 제발 가서 오지 마세요. 그죠? 민폐예요. 어제 어디더라? 뉴스 보니까 어디다 저기 뭐 강원도 어딘가 예 있는 노부부가 가셨는 거야. 노부부가 이 노부부가 가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간 거야. 이 노부부가 두 분이서 가서 강원도 집회 갔다가 내려오셨는데 이 집에 딸 4배가 살고 있었고 손녀가 하나 있었대. 싹 다 걸렸대요. 민폐예요. 진짜로. 어? 야, 너는 옛날에 중학생들 보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중에서 중학생 특히 중학생들 친구가 눈병 걸리지. 이 눈병의 전염성이 좀 강하잖아. 친구 눈병 걸리면 친구 손에 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요. 학교 안 올 거라고. 그건 중2병이고 이거 코로나야. 그거하고 완전 달라. 어? 진우 해봤지? 뭐 안 해봐 시켜. 딱 하고 남을 오면. 자 봅시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했습니다. 자 무엇의 궤도운동가? 전자의 무슨 운동가? 궤도운동가. 궤도운동과 스피드운동에서. 자 다음 중 자성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옆에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같은 방향이야. 그죠? 강하게 자화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화기자된 상태가 오래 유지. 이거는 강자성체죠.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맞죠? 그죠? 자 다음의 경우에서 이용하는 자성의 종류를 깎아서 전자석은 강자성체, 하드디스크도 강자성체, 초전도체의 마이너스 효과, 마이스너 효과, 마이너스란다. 이거는 뭐 반자성체를 이용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됐죠? 네. 숙제 싹 풀어오십시오. 하고요. 자 전자기도 조금만 합시다. 조금만 네? 내 마음이다.
전자기 20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합시다. 이거 끝나면 자기장 다 끝나면 전자기도 끝나면 다 끝나요. 전부가 다 끝나걸랑요. 네. 그 다음에 파동 넘어갈 건데요. 파동까지 들어갈 겁니다. 파동이 여기가 16강부터 몇 강까지 있더라? 파동이 20강까지 있는데요. 20강까지 있지? 네. 그러면 16, 17, 18, 19, 20이지, 그지? 그죠? 5강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보통 요거 굴절 여기가 조금 내용이 많고요. 굴절이 좀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전반사 이거 시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나면은 간섭 간섭까지만 내용이 좀 있고 나머지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비세 이중성 이거는 현대과학이고 그래서 어쨌든 아마 내가 한 전반사와 전자기파까지는 내가 진도가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못 나가도 여기까지는 나갈 거거든요. 복림이 어디까지 나갔어? 어디? 전자기 유도부터 시험이야. 전자기 유도부터야. 왜? 전류 자기장부터 이제. 예, 전류 자기장. 근데 학교 세면 너무 물리 세면 너무 빨라 진도가 인간적으로 조금 빨라. 너무 빠른 건 아니고 조금 빨라. 조금. 자,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조금만 합시다. 진짜 조금만.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냐면 코일이 있습니다. 자, 운하에 봐라. 코일이 있는데 코일에다가 뭘 변화시켜? 자기장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자기장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죠?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코일에 뭐가 유도돼? 전류가 유도돼요. 그때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전자기 유도라 불러요.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라 불러?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류가 흐른단 말은 곧 전압 차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야 되지. 그죠? 얘들아 생각해봐. 물을 밥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가만 놔둬 봐봐. 그럼 물이 흘러 안 흘러? 안 흘러가지. 물이라는 게 흘러가려면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될까 이가.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 중력 때문에. 그죠? 근데 물 높이 차이가 생기지 않으면 물이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그죠? 그러면 전류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곧 뭐가 생겨요? 전압차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긴 거야. 그때 생긴 전압 차이를 우리가 뭐라 불러? 유도 전압이라고 불러요. 유도 전압이라고도 부르고 얘를 다른 말로 유도 전압이란 말보다 더 많이 부르는 말이 있어. 뭐야?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유도 기전력 혹은 유도 전력 전류 혹은 유도 전압 혹은 유도 기전력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전자기 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놈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할 때 전류가 마른 현상, 흐르는 현상을 뭐라는 거?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요. 그때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게 있는데, 자, 요것만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타내는데, 자,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B라고 나타내요. 자, 보십시오. 동일한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4개가 올라와요. 여기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2개가 올라옵니다. 자, 1번하고 2번 중에서 누가 더 자기장이 셉니까? 문화야,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누가 더 자기장이 세겠냐? 그치?
그죠? 같은 면적일 때 총 지나가는 자기력 선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세겠지. 그죠? 자기장이 세기는 뭐야 돼? 총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 그걸 뭐야? 자기력 선속이라 불러요. 자속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습니까? 예, 자속에 비례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력선이 두 개는 두 개야. 근데 면적이 늘래. 그죠? 문화야 2번하고 3번 중에서 누가 더 자기장이 세? 그래 2번이 세겠지. 똑같은 자기력선의 개수가 되지만 면적이 넓으면 자기장이 뭐야?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는 반비례? 면적에는 반비례야. 그래서 우리가 면적의 단위는 뭘로 나타내냐면 제곱미터로 나타납니다. 자속의 단위는 뭐라고 나타내냐면 웨버라고 써요. 이걸 웨버라고 읽어요. 웨버.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 T라고 놓고 우리가 읽을 때 테슬라라고 읽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B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면적분의 자속 이렇게 해가지고 자속에 대해서 풀면 자속은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 면적을 이렇게 곱하면 돼. 이걸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공식 유도할 때 나와요. 자속이란 건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한 게 자속입니다. 알겠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페르데이 법칙을 보시면 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를 통과하는 자,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소의 변화율에 비례한다라. 자, 유도 전류의 세기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 유도 전류의 세기란 건 뭐에 비례한다고?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속이 뭐야?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의 변화율에 비례해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례한다는 게 이게 뭐 페르데이 법칙인데 이게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렌츠의 법칙이라는 걸 해야 돼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렌츠의 법칙 하고 나면 이제 뭐가 생겨? 유도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고기 위에 있는 거 페르데이 법칙. 원래는 크기가 보다는 세기 방향부터 먼저 잡아야 돼. 페르데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유도 전류의 크기에 대해서 서술한 이론이고요. 렌츠의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한 이론인데 먼저 뭐부터 설명했냐면 렌츠의 법칙을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데이 법칙을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책은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페르데이 법칙하고 렌츠의 법칙을 다시 잠깐 설명할게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앞에 있는 문제 여기 117페이지까지 싹 풀어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